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0일에 주셨던 동성제약은 7.05%, 그리고 6월 18일에 주셨던 데이터솔루션은 3.1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월 11일에 주셨던 덕산 하이메탈 5.07%, 그리고 키이스트는 2.1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캠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6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3조 만에 수익률 1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1%가 넘었고요. 3위에는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 수익률 3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4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60.26%를 가져갑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5월 28일에 INC를 추천해 주셨는데 3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5,700원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여 매도해 주셔도 좋고 좀 더 시간을 들여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중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정배열을 이루며 아주 좋은 상승 차트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추천 당시에도 생활 가전 IoT 증가로 수익 기대감을 들었는데 추천 이후에도 또다시 관련 이슈로 부각되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와 90% 크게 증가해왔고 1분기 실적 스타트가 좋은 만큼 남은 분기에도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INC는 자동차 전장 분야 중심으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과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은 기관은 연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지난 20일 하루 만에 약 29만 주를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아주 수급적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7,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실적 성장률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은 자체 게임과 포터 사이트를 보유한 온라인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더한 스마트팜 신성장 동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게임은 업력 20년으로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전체 매출의 99%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열혈 강호 게임으로 유명한데 이 외에도 보드게임 등 전 장르에 걸쳐 50여 종에 이르는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억 원이 넘는 게임을 3개나 보유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상회하면서 해외 서비스 역량 역시 충분히 검증된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2018년에 스마트팜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엠팜과 그리고 블록체인 인사이드를 설립했습니다. 현 시장에 맞게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서 향후 암호화폐와의 연동을 통해 게임 내 재화를 단순한 가상 상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220조 원에 이름으로써 동사는 채굴기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해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 온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을 때 부채 비율은 27%로 매우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은 17%, 현금 회전율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와 27% 증가하였고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27%와 100% 늘어난 모습입니다. 게다가 당긴 수익은 20억 원으로서 5,06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올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속해 있어 3,000원 가격대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 매물대도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매물대도 두텁지 않아서 추가 상승이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이평선 중심으로 장기 이평선을 뚫으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6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도 대량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들이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300원 부근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은 터널 굴착과 지방 계량 부분에 집중한 지하 공간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최근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 노선 수주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아지질은 기계식 터널, 그리고 지방 계량, 지하 연속벽, 일반 토목,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지 지반 조사, 시험, 계측, 설계, 시공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질과 암서, 시험실 및 시험 장비 시스템을 갖추어 지반에 관한 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과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전에 이루어지는 설계에 참여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페이팔 창립자이자 글로벌 벤처 투자자인 피터 틸이 동아지질 최대 주주로 등극 올랐었습니다. 이는 동아지질 지하터널 굴착 등 독보적 기술력이 피터 틸의 투자 회사이자 유니콘 기업인 스페이스X 그리고 리프트 등과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자회사인 더 보링 컴퍼니는 테슬라 창업주인 앨런 머스크 회장이 설립한 굴착 전문 업체로서 도시 교통체증 대안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 호손에서 LA 국제공항까지 약 3.2km 구간의 지하 터널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는 자율주행을 통한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로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지질이 확보한 터널 굴착 그리고 지방 계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동아지질은 터널 굴착과 지방 계량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반독점 지위를 구축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약 50%가량 될 정도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터널 굴착 공법으로 국내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연결 철도 터널, 그리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등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1분기, 올해 1분기 남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와 31%로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기에도 최근 화두가 되었던 GTX-A 노선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 중
다소 일시적으로 눌림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신고가 붉은 도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이슈 발생 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여름 관련주로서 부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31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2%나 상승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49%, 243% 엄청 크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1분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3일 동안 발령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 라인 제품 판매로 단가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며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고 홈쇼핑을 통한 판매 호조와 판매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영업이익률 또한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수치로 보자면은 1분기 국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는 약 32만 대, 매출액은 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만 대, 315억 원으로서 각각 100%와 1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기청정기를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면서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 증가로 미국 시장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적 뒤에 최근 주가가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7, 8월에 여름을 맞아 여름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장마가 다가올수록 동사의 건조기와 제습기 매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OEM 제품을 공급받아 위닉스 브랜드를 건조기 출시하였습니다. 국내 건조기 시장은 지난 2016년 연간 약 10만 대 규모의 시장이었지만 3년 새 20배, 20배 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작년 한 해 100만 대 이상의 판매된 의류 건조기 시장이 2019년, 그렇죠, 올해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 200만 대 시장 규모를 이룰 전망입니다. 의류 건조기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습한 장마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가전이었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계절을 불문하고 기승을 부리고 실내 건조를 선호하게 되면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가성비 좋은 건조기를 출시로 올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습한 날씨와 이른 장마로 제습기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동사의 제습기는 국내 제습기 시장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도 기업으로서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된 사물 인터넷 제품을 비롯하여 올해는 뽀송이라는 제습기 신제품 5종을 선보여 다양한 차별화 제품들을 개발과 판매로 매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 판매 호조 이후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올해 1분기 만에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남은 분기에도 여름 관련 제품들이 실적을 받쳐준다면 역대 호실적을 거두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남북 경협주는 약간 다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관점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최근 일단 6월 중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보인 후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으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서로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6월 들어 남북 경협지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이르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남북 경협 규정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관련 섹터는 바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그리고 농업 관련주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은 과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 입주했던 기업으로서 메리야스민, 섬유와 의복을 제조했던 기업입니다. 지난 2016년에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북한에서도 연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선전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약간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경협조는 단기적으로 현재는 접근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6월 들어 강세를 보고 있지만 일부 이후에도 조정을 약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약간 다소 차분하게 보시길 권장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입니다. M&A가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넥슨 GT는 올해 초부터 계속 합병 논의 이슈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주에 매각 중단설이 돌기도 했던 터라 하락을 보인 후 오늘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넷마블이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 텐센트 등이 참여 의사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서 넥슨 매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매각가를 결정할 쟁점이었던 공개 매수 조항 이슈가 해소되면서 거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수 합병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눈여겨보실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는 칼같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